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수능의 감 7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이에요. 소재는요, 언어 발달의 토대가 되는 유아어. 자, 베이비 토크라고 해서 어린애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얼핏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들어보면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유아어를 통해서 사실 언어 발달의 토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아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측면에서요? 언어 발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글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Baby talk is one of the ways mothers and others develop a strong bond with their babies. 유아어는요, 방법들 중에 하나다. 어떤 방법이냐면, 원래 way 다음에 how 완전한 절이 나오면서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way 다음에는 그 관계부사 how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way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면서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유아어는 방법들 중에 하나래요. 무슨 방법이냐면, 엄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강력한 유대감인데요, 연결고리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강한 유대를 그들의 아기들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아어는요, 그러니까 아기가 옹알옹알 하면 어머님들이 그걸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서로 강한 유대감이 발달됩니다. 2번, and it lays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anguage. 그리고 그것은, 즉 유아어는요, 자, 놓습니다. 기초를 놓습니다. 뭐에 대한 기초냐면 언어 발달의 기초를 놔줍니다. 그러니까 언어 발달의 기초가 되어준다, 이런 뜻이겠죠. 유아어가요, 유대감도 발달시키고, 근데 언어 발달에도 어떤 기초가 되게 해준다. 여기서 레이는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레이는 무엇무엇을 놓다,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무엇을 놓다. 그 다음에 자동사인 라인은요, 주어가 놓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 그리고 자동사인 라인은요, 항상 이게 어떤 그 문제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인 레이를 쓰는 게 맞습니다. 라이 고를래, 레이 고를래, 레이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죠. 라이 고르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1번은 사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2번 유아어가 언어 발달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이 글이 점점 이제 뒷부분에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 3번, without realizing it, 그 사실을 모른 채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것은 뭡니까? 방금 2번에서 나왔었던 유아어는 언어 발달의 기초를 이룬다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채로, by talking to babies in this way, 자, 아이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말함으로써, 그렇죠? 이런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이 베이비 토크예요. 아기들에게 베이비 토크 방법으로 말함으로써, by 동사 ing는 뭐뭐 함으로써 잖아요. We are beginning to teach them their mother tongue. 자, 여기도 한번 좀 끊어볼게요. 왜 자꾸 끊어서 하냐면 내용이 딱 여기서 끊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언어도, 그러니까 영어도 언어다 보니까는 내용이 조금 길매도 불구하고 내용이 딱딱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나눌 수 있으면 사실 이제 긴 문장이 나와도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긴 하죠. 자, 아무튼 아이들에게 이런 유아어로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즉 아이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법적인 사항은 이런 건 있어요. begin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begin 다음에 동사 ing로 써도 맞습니다. 동사 원형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we are beginning teaching them 이렇게 써도 ing 두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진행형인 거고 여기는 ing로 썼을 때 동명사가 되는 거긴 하니까요. 자, 모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유아어를 함으로써요. If the baby is in a family where more than one language is spoken, 만약 어떤 상태라면 아이가 가족 안에 있을 때, 무슨 가족 안에 있냐면 하나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가족 안에 아이가 있다면
베이비 토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정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어떻게든 하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미국에 가게 된다면 한국 가족이라면 한국말도 사용하게 되고 영어도 사용하게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나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가정이라면 아이는 아무튼 말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here를 어떤 장소냐면 가족을 장소로 지금 잡아주고 있는데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는데 수동태가 쓰여져 있을 때는 우리가 완전한 절로 보는 거니까 관계부사를 쓰면 맞는 거고요. 여기서 관계대명사인 which 혹은 that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자, 4번 가볼게요. By repeating the sentences and making them noticeable, 뭐뭐 함으로써 문장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장들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문장들을 두드러지게 한다는 것은 자꾸자꾸 말을 함으로써 어떤 차이를 알게 함으로써 이런 말이겠죠. We are kickstarting the process of language learning.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어 학습의 과정에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반복하고 그 문장들에게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동사 ing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병렬 구조니까는 ing가 나오는 거죠. by 뭐 함으로써, 그리고 by making them noticeable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고, 만든다 문장들을 두드러지는 상태로,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noticeably 부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장들을 두드러지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므로써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When people start to learn foreign language,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they know what they need. 그들은 압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알아요. What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들은 압니다. In order to say their first words.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 그렇습니까? 그들의 처음의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정말로 외국에 가서 배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내 입으로 직접 말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먼저 많이 듣고서 파악을 해야겠죠.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따라도 해보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영어에 대해서 유아어를 사용하시겠죠. 이렇게 옹알이 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만 그게 반복되어야지 그게 언어 학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무엇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지 what 쓰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that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They need to hear them said. 그들은 필요합니다. 듣는 것이, 그들이 말하여 지는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they하고 여기서 they는 대문은 사실 똑같아요. 즉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여 지는 것을 들을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듣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하여 지는 것이, 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들어지냐면 by someone who knows how to do it. 그 언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말하여 지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지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언어를 잘 못하니까요. 그렇죠?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만큼요? over and over, 자주, 그리고 크고 깔끔하게, 명백하게, 또렷하게 해서 들을 필요 있습니다. It's the same with babies.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f they hear the same sounds and the words patterns repeated, 만약 그들이, 애기들이겠죠? 애기들이 듣는데요. 똑같은 소리와 똑같은 단어 패턴들을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패턴들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곧 pick language up. 자, pickup은 가지다, 이런 뜻이니까요. 언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8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중심이 되는 문장이니까 이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고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도 서술형
혹은 주제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외에 형광펜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은 이 지문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단어 문제나 내용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발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한 번 보고서 여러분들이 다 파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걸 안 봐도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단계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 번, 적어도 2번 이상은 영상을 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학교 시험에서도 훨씬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 한번 볼게요.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되는 추정. 추정이라는 거 알죠? 추정. 이제 앞으로 뭐 하겠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추측이라는 말이 좀 더 좋겠네요. 추정이라기보다는 추측. 우리 사람들은 항상 무엇에 대해서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경험에 빗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적절하게. 자, 한번 볼게요. 1번 when accurate. accurate는 정확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when it is accurate에서 it is를 뺀 거거든요.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뭐 접속사도 빼서 accurate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정확할 때,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 거예요? 이 추측들이 정확할 때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사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추측들이 정확할 때,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it is보다는 they are 이것이 좀 더 어울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부사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추측이 정확한 상태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assumptions are accurate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when assumptions are accurate. 추측들은 keep you safe, 당신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추측이 정확하게 맞춰진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 보자면 Seeing storm clouds in the sky may prompt you to grab your umbrella. 여기서 잠깐 끊어볼게요. 그래서 하늘에서 먹구름을 보게 되는 것은 동명사죠. 그것은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산을 잡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자, 목적어가 어떤 동작할 때 투부정사 써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돼요. 동사 원형을 쓸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 앞에 나온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 그런데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어가 동작할 때 투부정사 써주는 것이 기본이다. 동사 원형 고를래, 투부정사 고를래 나오는 그런 어법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산을 갖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측을 지금 제대로 한 거죠. 자, as 왜냐하면 you assume that you may need it even though it's not raining at the moment. 왜냐하면 당신은 추측했기 때문에. 뭐를 추측합니까? You need it. 당신이 우산이 필요할 거라고 추측을 했기 때문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지금 순간에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산이 필요할 거라고 추측을 했기 때문에 우산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먹구름을 보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추측을 통해서 우산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이끌게 될 거고요. 지금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요, 아마 필요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우산을 갖게 된다. 자, 여기서 있은요, 비인칭 주어죠. 날씨, 뭐 명암, 계절 이런 것들, 시간이나 거리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아무 의미 없는 비인칭 주어 it을 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it은 우산이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icing, 자, 또 다른 예시예요. 또 다른 예시. 우산 가져가게 되는 추측을 통해서 우산을 가져가는 예시가 있었고, 두 번째, noticing an expired date on your yogurt and assuming it's no longer edible may save you from having to use one of your sick days. 자, notice는 알아차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 유통기한, 당신의 야쿠르트, 그렇죠? 요거트의 유통기한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추정하는 것. 여기 대시 빠졌는데요. 뭐라는 것을 추정하냐면 그 요구르트죠. 이 요거트는요, no longer edible. edible은 먹을 수 있는 이거든요. eatable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edible,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아껴줄 겁니다.
당신을 뭐로부터 아끼냐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그렇죠? have to라는 것이 있잖아요. have to,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전치사 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having to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 뭘 사용하냐면 당신의 병가, 휴가들 중에 하나를 당신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그것을 아껴줄 겁니다. 그렇죠? 요거트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없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의 병가 휴가 쓰는 것을 하나 아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냥 추측에 실패해서 그걸 먹게 돼서 배탈이 나면은 이제 또 일을 빠져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4번 임해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글의 내용이 좀 변합니다. 추측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근데 추측을 매번 할 수 없잖아요. 매번 너무 까다롭게 이러니까 이런 추측, 저러니까 저런 추측, 거기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맨날 추측하면서 살다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죠. Imagine how tedious it would be. 자, 얼마나 지겨울지 상상해 보세요. 자, 뭐 한다면 그렇습니까? 만약 당신이 해야 한다면, 조사를 해보고 또 확인을 해야 된다면, every minute는 매번 이런 말이겠죠. 부사니까 괄호로 묶어준 거고요. 자, 매번 확인한다면 세부 사항을요, of your day, 당신의 하루에서 세부 사항을 매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겨울지 상상을 해보세요. 왜 매번 세부 사항을 확인하냐면 make sure 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 you had every piece of information available. 당신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었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맨날 조사를 해야 한다면, 자,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것을 가정해보자 라는 거였죠. 맨날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 반대 사실을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형태가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여기 가정법 과거에 would 조동사 쓰였고요. 과거 형태의 조동사 쓰였고, 여기도 had to 과거형의 동사가 나오고, 여기도 과거형의 동사가 나오는 거죠. 자,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 사실을 반대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문법 사항은 이름이 가정법 과거다 보니까 과거 형태의 조동사나 과거 형태의 동사들이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쓰여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have to로 쓰던가, 이 부분을 have로 쓰던가, 이 부분을 will로 쓰던가, 그러면 안 돼요. 다 과거 형태로 써줘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주황 색깔 형광펜으로 색칠을 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No one has that much time.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매번 세부 사항을 확인할, 그쵸? But as useful as assumptions are. 자, 추측들이 유용한 만큼, 여기서 체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게 형용사가 들어가져 있죠. 자, as하고 as 사이는요, 원형인 형용사 들어가거나 아니면 원형인 부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as 사이에서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교급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more useful 혹은 more usefully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이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 뒤에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사실은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쪽으로 당겨져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옵니까? 원래 부사가 나오는 겁니까? She is pretty가 맞아요? She is pretty가 맞아요? pretty가 맞죠? 비동사하고 짝꿍을 이루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된 형용사가 일로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가 쓰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usefully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이 유용하듯이, 추측이 유용하긴 하지만 they can also get you into trouble. 그것은 당신을 문제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추측을 잘못하면 공경에 빠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가령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 가봤더니 좀 날씨가 좀 너무 춥고요. 그리고 구름이 되게 많아가지고 비가 되게 많이 오고 되게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바리바리 굉장히 껴입고 나갔는데 오후 1시쯤이 되니까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막 20도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옷을 맨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서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옷을 막 들고 다니다가 괜시리 버스에 타가지고 버스 옆자리가 비었는데 걷다가 놓고 이제 뭐 잠에 들었다가 정거장을 지나쳐가지고 다음 정거장에서 허겁지겁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는 옷을 놓고 내리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추측을 잘못해가지고 뭐 어떤 공경에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 잠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추측이 또 잘 추측하면 이롭긴 합니다만 잘못 추측하면 여러분은 공경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6번 볼게요. Not accurately processing the information in your environment or only saying what you want to say can lead you incorrect assumptions. 그래서 정확하게, accurately는 정확하게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당신 주변 환경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되는 것은 이끕니다. 부정확한 추측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글은요, 뭐 하자 이런 주장글이 아니에요. 그냥 딱 이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항상 추측을 하는데 추측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롭고, 밑에 나오는 글은 하지만 추측을 잘 못하게 된다면,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잘못된 추측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 그냥 딱 이 글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라면 지식의 발전을 항상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이 쓴 논문이나 그런 연구를 맨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맨날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글이에요. 물론 그런 과학자들도 있고 아닌 과학자들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이 쓴 논문이나 연구를 잘 볼 수 없다.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견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이 여러분들의 견해하고 다르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되게 헷갈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그 견해는 최대한 배제시키고 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지금 주장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이 저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소재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지금 자기 견해를 주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견해하고 안 맞더라도 이 사람이 쓴 글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령 이런 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금이 많이 먹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소금 많이 먹는 건? 안 좋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쓴이가 이렇게 써 놓을 수도 있어요. 소금을 안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리기 때문에 소금을 물론 많이 먹는 것은 안 좋지만 아예 안 먹는 거에 비해서는 소금을 그래도 먹는 것이 좋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 먹는 거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글은 여러분의 견해하고 또 배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서도 이 글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곳을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세요. 소금을 먹는 것은 좋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리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은 최대한 배제하고 읽어야지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시로 조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좀 신경을 끄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Scientists simply do not have time nor money to check up on the research of other scientists. 과학자들은 간단하게 시간을 가지지 않고 돈도 가지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죠. 체크업, 확인할, 그죠?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A도 없고 B도 없다. Not 그리고 nor를 쓰죠. nor, or가 아니에요. 자, nor를 쓰게 됩니다. A도 없고 B도 없고 할 때. 2번. Scientists in the academic community are busy with their teaching assignment, their graduate student supervision, and their own research programs. 자,
자, 아카데믹 커뮤니티 이게 뭘까요? 학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계의 커뮤니티 그런 단체에 있는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바쁩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임무, 듀티 이런 것도 있겠죠. duties 가르치는 임무 때문에 바쁘고 그들의 그 뭡니까 대학원생을 관리 감독하는데도 바쁘고요. 자,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인 사람들은 우리가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잖아요. 그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그쵸? 학업을 계속 성실히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데 그리고 그 과학자들 자신만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고 바쁩니다. 즉 다른 사람이 한 연구를 살펴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몰리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는 운전하던데요. 항상 운전하는 것은 차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드라이브의 또 다른 뜻은 몰고 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들은, 즉 학자들은 몰립니다. 뭐에 몰리냐면 어떤 방식에 몰리는데요. 출판 또는 퇴출의 방식에 의해 그들은 몰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자신만의 어떤 연구를 해서 논문을 출판을 해야 돼요. 연구 결과를 내가 출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퇴출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연한 이런 방식에 의해 그들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말이죠. prevalent는 만연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연구를 해서 자기 거 출판하기 바쁘다고요. 안 그러면 퇴출당하기 때문에 남의 거 보고 이럴 겨를이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It simply does not benefit them in any way.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다른 과학자의 연구 확인인데요. 가져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하거나 거짓을 입증하는 것이죠. 여기 진주어가 나온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확인하거나 거짓을 입증해요.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입증하는 그런 것은 does not benefit,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그게 뭐냐면 명성을 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fortune은 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재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봐야 그렇게 한 학자에게 이득을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성을 주지도 않고 재산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 5번 Scientists in Industry. 자,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는 기업에 있는 그 과학자들은 뭐 기업도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은 중요한 것만 따지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익계산만 따지는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버텀라인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과학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전반적인 과학의 발전이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쓴 학문도 보면서 그 좀 바로 잡거나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따진대요. 즉 자기 자신의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금전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만 따지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은 아니죠. 자, 6번 볼게요. They must be productive. 그들은 반드시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자, in the areas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그들의 분야에서 그들은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냐면 그들의 회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과학 분야에서 그들은 생산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어떤 회사에 속해 있다면 이 과학자는 R&D를 하겠죠. 연구를 하겠죠. 어떤 그 상품 분야에서 돈 되는 일만 한다고요. 전반적인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힘쓸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쵸 돈이 되는 어떤 이 상품 발전을 위해서는 또 이제 어떤 과학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만 연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전반적인 과학의 발전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른 사람이 쓴 과학 논문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They have no time to check out the work of other scientists. 위에 나온 거랑 똑같죠? 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쓴 논문을 체크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러냐면 just for fun.
of checking them out. 그것을 재미 삼아서 체크해 볼 여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입증하기 위한 시간도 없습니다. 뭐를 입증합니까? 대리아를요. Science is really self-correcting. 과학이라는 것이 정말 자기 수정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들일 그러한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there are exceptions. 예외도 있습니다. 즉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but in practice, 사실상 실제로 this is normally the case. 그것이 사실상 일반적인 실정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빠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 사실상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7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글 한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으로 넘치는 집안.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떤 집에 가보면 물건으로 막 가득 차죠. 야, 이거 쓰니? 안 써. 근데 이거 왜 가지고 있어? 몰라. 그냥 엄마 아빠가 갖다 놨어. 왜 안 치우는데? 몰라. 엄마 아빠가 나중에 쓸 거래. 이러면서 쓰지도 않는 물건이 집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제 집안이 뭘로 변하는 겁니까? 커다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사실 외국이 더 심해요. 왜냐면 외국은 우리나라는 창고라고 해봐야 조그만 베란다 정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국은요, 주차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이제 차를 대게 되는 건데 그 안에 보면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쓰던 TV하고 별의별 뭐 겨울 옷까지 이런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떤 집은 너무 주차고가 꽉 차 있어갖고 차도 못 대요. 차를 그냥 집 앞에 대놓고 차고 안에는 그런 이제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져 있죠. 외국 같은 경우 안에 보면 막 벌레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옷을 입으려고 보면 옷이 부패해 있고 이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게라지 세일이라는 거 하잖아요. 주차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이제 헐값에 팔아버리는 게라지 세일 이런 것도 하죠. 주차고 판매라고 해서. 자, 1번 볼게요. We continually bring new items into our household without removing old items to accommodate them, which create a home filled to capacity and beyond. 우리는 끊임없이 가져옵니다. 새로운 물건들을 우리 가정 안으로 가져옵니다. 뭐 하는 것 없이 새로운 물건만 가지고 오냐면 오래된 옛날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 없이 새로운 물건들만 가지고 옵니다. 자,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냐면, 자, 이 새로운 아이템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오래된 물건들을 버려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없이 우리들은 가정 안으로 새로운 물건들만 끊임없이 가져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continually, constantly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which, 여기서 which는 앞에 있는 대물 받은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그러한 문장을 받은 거죠.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물건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만듭니다. 집을. 근데 무슨 집이냐면 가득 채워진 집이에요. 얼마만큼 가득 채워졌냐면 집의 수용 능력의 한계까지 가득 차진, 혹은 그 넘어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가득 차진 집을 만들게 됩니다. 되셨죠? 자, 문법상 중요한 것은 컴마 다음에 관계사를 쓰게 될 때는 원형만 쓰죠. 즉 대체해서 쓰는 that을 우리는 쓸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Since 1970, 1970년대 이후로 home sizes in the United States have increased from 1,500 square feet to between 2,000 and 2,500 square feet. 이만큼까지 커졌습니다. 이런 거죠. 자, 미국에서의 집 크기들은 자, 복수 형태고 얘가 주어니까 has가 아니라 have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어가 복수니까요. 동사도 복수형으로 써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미국의 집 크기가 1970년대부터 커졌대요. 이마만큼부터 이마만큼으로 훨씬 커졌습니다. 몇 평이에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크기가 더 커졌다. 이것만 중요하죠. 미국은 집이 되게 크죠. 2층 집이고 그렇죠.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 집을 만드는데도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인 거고. 자, 3번 볼게요. Today many homeowners have a two-car garage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주차고가 아니에요. 하나의 주차고인데 얼마만큼 크냐면 두 개의 차가 들어갈 만큼 큰 하나의 그 주차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집 소유자들이요. 자, in which 그 안에다가 they cannot fit a vehicle. 뭡니까 이게? 그들이 집주인들이 맞춰 놓을 수는 없대요. 자기의 차량 한 대에도 맞춰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두 개의 차가 들어가는 주차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 개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게라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차량 주차 맞춰 놓을 수가 없냐면 주차시켜 놓을 수가 없냐면 왜냐하면 이 serves as a storage area 이기 때문에 그래요. 웃기죠? 자, 그것이 주차장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저장고, 그렇죠?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차가 아니라 이미 다른 잡동사니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저장 공간처럼 쓰기 때문에 whatever does not fit in the home is packed away in the rental storage unit. 아우 정신 나갔네요. 자, whatever는 what에다가 ever를 붙인 상태로 원래 의문사에다가 ever를 붙이면 무엇이든지 다 혹은 뭐이든지 간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whenever 그러면 언제든지 다 혹은 언제든지 간에 whatever는요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however 그러면 어떻게든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집 안에 맞춰질 수 있는 무엇이든지는 넣어져서 버려집니다. 넣어져서 멀리 가집니다. 어디에 가지냐면 임대한 보관 장소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아 제발 좀 밖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사오면은 오래된 것을 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주차고에 쌓아 놓던가 아니면 주차고가 꽉 차서 집 안에 넣을 수가 없으면 그것은 넣어서 멀리 보낸대요. 임대를 해가지고 또 보관 장소에다 보냅니다. 이런 사업도 있어요. 집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그렇죠? 이 장소는 이 보관 장소만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디 맡아진 어떤 관이나 이런 데다가 집에서 이제 관리할 수 없는 이러한 물체들을 갖다가 넣어놉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꺼내 쓰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잘 사람들이 안 온대요.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가지고 갈까 말까 이렇다고 합니다. 영원히 여기서 썩어지게 되는 거고 관리해주는 비용은 계속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업이 외국에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하면 잘 될 사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이제 귀차니즘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쓰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오래된 물건들을 잘 버리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물건만 사재 끼죠. 사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만. 자, 5번 볼게요. Consider a popular weight loss theory as a parallel. 자, 파라렐은 평행선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평행선. 그러면 얘랑 사실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체중 감소 이론을요 비교 대상으로서 이 상황의 비교 대상으로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초과한다면 나가는 칼로리를요 즉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들어오는 칼로리가 운동에서 나가는 칼로리를 초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쓴 칼로리보다 들어오는 칼로리가 더 많대요. 그렇게 된다면 몸무게는 is gained 얻어질 겁니다. 몸무게가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6번 만약에 calories in 들어오는 칼로리가 fewer 더 적대요. 뭐보다요? calories out 빠지는 칼로리보다 들어오는 칼로리가 더 적다면 그러니까 더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를 한대요. 칼로리를 얻는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는 줄어들겠죠. 되셨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few가 있는데요. 자, few의 비교급은 fewer가 되겠고요. 만약에 셀 수 없는 little의 비교급이라면 less가 되겠습니다.
근데 셀 수 있는 fuel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뭐가 도대체 셀 수 있는 거냐면 이 칼로리들이에요. 그렇죠? S가 붙었다는 것은 셀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적은 칼로리를 가지게 된다면 무엇보다요? 칼로리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더 적다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fuel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요, equal은 동일한 이런 뜻이죠. 들어오는 칼로리하고 나가는 칼로리가 동일하다면, 그렇죠? same이니까 몸무게는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번. Is this not true of our living spaces? 이것은 우리의 주거 공간에도 사실이지 않나? 우리의 몸들은 may stretch, 우리 몸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를 늘려서, 즉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많아도 몸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체중을 몸이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자, 불행하게도 우리의 집에 관해서라면 우리의 옷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치가 빠진 거고요. 자, 스트레치가 빠진 거고, 그렇다 보니까 we do not으로 끝낸 거죠. 여기서 our closets are not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do not stretch 동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do not으로 써줘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옷장은 지금 저장고에 예시인데요. 옷장에다 계속 집어넣게 되면 몸 같은 경우는 칼로리를 계속 집어넣게 되면 살이 찌면서 그러니까 몸이 늘어나지만 옷장은 늘어날 수 있나요? 그 공간이 늘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새로운 물건을 저장고로 들여놓게 된다면, 즉 집이 저장고인데 그렇게 한다면 오래된 물건들은 조금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글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들여오게 될 때 오래된 물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감사합니다.